코스피 지수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선을 올려주면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서 이제 7만 전자까지 이제 반등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어느 정도 반등이 오는 타점에서 지금 뭐 코스피는 이런 상황이고 또 나스닥도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절반 이상 올해 경영 작년보다 부진하다. 내년도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은 많이 늘었는데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밖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상가들 공실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네, 저희 집 앞에만 가더라도 네네. 가게들이 반 이상 망했어요. 그럼요. 뭐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는 그렇게 좋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재정적으로 지금 적자를 계속 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대한민국 국뽕이었으면 오늘은 이제 미국 국뽕이입니다. 자, 미국 상황을 한번 볼 건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네. 이걸 보면서 이게 날봉입니다. 보면서 느끼는 게 떨어질만 하면 쳐올리고, 떨어질만 하면 쳐올리고, 떨어질만 하면 쳐올리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박스에 갇혀가지고 별로 올라가더라도 얼마 못 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스에 갇혀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없습니다. 손 마냥으로. 쫙 그어놓고 잘 가고 있어요. 야, 이게 추세선인가?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아. 그렇죠. 무한으로 간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달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한 국가의 지수라고요? 그럼요.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지수입니다. 네네. 어마무시하죠. 대단해요. 높았고요. 그렇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네. 사실 이 나스닥의 붕괴는 뭘로 이어지느냐? 뭐 세계 경제 붕괴죠. 미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 빚을 수출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술통화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화폐를 막 찍어도 돼. 찍어놓고 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붕괴야. 상황이 안 좋아. 네. 주가가 빠지고 있어. 그러면 미국이 빠지면 옆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집니다. 같이 빠져. 그러니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 나만 찍어내면 안 되잖아. 옆 그렇죠. 나라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달러로 바꾸자. 라고 하면 다 같이 찍어내. 그러면서 그런 유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선민 경제가 붕괴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선민 경제가 붕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선민 경제가 엄청나게 붕괴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미국에 있는 서민들도 무너진다. 요게 조금 포인트겠네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01k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확정기여에서 퇴직연금 제도랑 비슷하고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 근로자가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걸 늘려나가고 네네. 여기에서 회사가 부담을 좀 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금과 좀 비슷한 제도인데, 그러니까 직원이 $500를 내면 회사에서 $500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넣자마자 100% 수익. 야,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지. 직장인이면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이 적립해서 내가 $500를 적립했으면 회사에서 $500를 적립해줘. 이걸로 투자 운용을 하는 거야. 사실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 회전율 엄청 높아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네네. 뭐 사놓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자마자 100% 수익을 확정받고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민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여기에 난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으면 이제 추가로 $625 추가 나입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연간 $19,000까지 세금 혜택까지 있습니다. 와, 너무 미국 좋다. 같은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세죠? 네. 근데 여기 투자하는 거는 이제 세금이 면제됩니다. 네. 물론 차후에는 조금 뭔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회사 자금이 100% 추가로 주고, 내가 더 하고 싶으면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연금 계좌를 보면 백만장자가 26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네. 근데 2020년 이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가 있었죠? 주가가 어이크 하면서 엄청나게 더 올라가 버렸죠. 미친 듯이 올라갔지. 네. 오히려 더 올라갔어, 코로나 이후로.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갖고 주식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지금 2020년도에는 $100만, 연금을 타시는 분이 $100만 보유한 사람이 26만 명이었으면 지금은 한 40만 명 되지 않았을까? 40만 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의 월급에서 일부를 빼서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노후 자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제 노후 걱정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75%가 은퇴 자금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할 은퇴하고 나서 뭐 10몇 억이 생기니까 네. 할만하지. 그렇죠. 그리고 주가도 계속 오르고 회사에서 돈도 넣어줘. 무조건 은퇴 자금이 충분할 수밖에 없는 자, 구조네요. 그래서 미국 근로자 및 퇴직자들은 4명 중에 3명은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미국 주가를 봅시다.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적립금을 통해서 하자마자 100% 수익에다가 또 추가 부담까지 하고 세금까지 면제받는데 그런 타점에 주가까지 이렇게 올라가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열심히 넣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의 90%가 이거를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노후의 70%가 이걸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은퇴, 한국과 미국의 은퇴 삶을 좀 바꿔서 보면은 한국 직장인들의 70, 90%는 예금에 묻어둡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저런 401k를 하죠. 거기다가 수익률보다는 원금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은퇴한 후에도 재취업들을 걱정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적극적 투자로 미래를 대비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실질적으로 표를 보면은 퇴직연금이 만 50대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퇴직한 다음에 재취업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오래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후진국에 좀 있었는데 그 백인 아저씨들이 이 후진국에 와가지고 왕처럼 사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문의할 수 있는데 이제 은퇴한 사람이 후진국 가서 젊은 여자랑 사는 거야. 아,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야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외국 애들은 그런 게 자유로운가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퇴 후에 이제 후진국 가서 젊은 여자랑 사시는 분들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외국은 뭐 형 동생 막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다 친구잖아. 술집에서 얘기를 해보면 되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물론 제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100만 달러 이상 그 다음에 노후 자금이 마련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또한 사실 우리는 이런 제도는 없잖아요. 뭐 다른 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랑 비교했을 때는 혜택이 사실 이게 훨씬 높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그럼 이걸 보면은 사실 노후자금과 미국 대부분의 노동자들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돈을 많이 넣어놨던 네네. 미국 일하시는 분들의 90%가 가입한 401k에 들어가 있는 돈도 엄청나게 떨어지겠네요. 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언제였냐면 이때 당시입니다. 이때인데 이게 닷컴 버블인데 닷컴 버블 당시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4만 달러가 넘는 퇴직연금을 적립했지만 뭐 앨런의 도산으로 겨우 2,000달러 정도밖에 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만 달러가 2,000달러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실제로 있었고 이때 이후로 주가가 폭락하니까 연준에서 뭐라 그래? 야 이거 안 되겠어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아, 그렇죠. 뭘로 올렸느냐? 돈을 막 풀었죠. 화폐 풀린 거 보여드릴게요. 에머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공급을 겁나해가 돈을 이렇게 풀어요. 그렇죠. 야 이거 떨어지면 우리 국민들 다 죽어. 국민들 다 죽으면 뭐가 됩니까? 표가 안 와.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곡간을 풀어라 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의 소득 그리고 노후 자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네네. 그냥 국민들이 다 죽겠는데 주가 좀만 빠지면 죽겠는데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노후 자금으로 이제 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죠.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 어떻게든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을 풀어가지고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어차피 미국 주가 빠지면 국민들이 전부 다 빤스런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찍어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요즘에는 최근 닷컴 버블 이후에 주가가 한번 빠지니까 이때부터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야 이거 과거 이거 회사 가면 안 돼. 지금 뭐 합니까? 돈 찍어. 계속 찍어. 찍고 또 찍어. 그렇죠. 바켓으로 피 받을 정도로 도끼로 이막가 막 찍어. 찍어내니까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기승전 비트코인 삽시다. 기승전 비트코인. 원래 이런 거의 결말은 그래서 나스닥이 좋다인데 그거는 이제 주식 방송이고 아, 그럼요. 그건 주식 방송이고 아, 그건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그죠. 사실상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돈이 몰린 것도 있지만 그건 네. 주식 방송이고 우리는 코인 방송이니까 맞아요. 코인이 최고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연준에서 이런 말 하죠. 11월 중에 테이퍼링 한다. 네. 뭐 금리 인상 내년 말에 한다. 사실 금리 인상을 하든 테이퍼링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길게 보면 가. 예를 들어서 가.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떨어지면 또 뭐라 그래. 연준에서 야 미안 화폐 풀게 돈 찍어.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국민들이 무너지거든. 미국 국민들 다 작살나거든. 아. 노자금 다 작살나거든. 그렇죠.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죠. 아, 그럼. 우리나라도 며칠 전 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주가랑 막 이것저것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금리 동결 이런 아니, 것처럼. 그럼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스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국민들 노후자금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든가 우량한 종목을 사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든가. 근데 저는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죠. 네네. 사실 나스닥 주식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훨씬 좋은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 사실 큰 걱정할 필요 없다.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국 국민들 노후자금 다 작살나는 건데 요거를 미국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놔두죠.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보다 투자는 필수, 적금은 선택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